2n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죠. 요거는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저기 딱 앞에 거에 반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게 되겠네요. 됐죠? 요까지는 뒤에 답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고,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돼요?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죠. 시그마를 정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2n 마이너스 1분의 4 그리고 시그마 1 이퀄 1분의 n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파이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n 하고 시그마 k 이퀄 1분의 n까지 코사인 n분의 파이 k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 자 이게 얼마예요? 지금 동그라미 치면 얼마인지 아는 사람? 마이너스 1 되겠죠? 왜요? 왜 그럴까요? 이거 n분의 파이 k 자 봐요 이렇게 단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가 파이를 n등분을 했어요. 파이를 n등분을 한 거니까 만약에 이 동경이 n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다 라고 하면 이 동경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n분의 파이 곱하기 n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때요 요 두 개의 합은요 항상 얼마가 돼요? 코사인 n분의 파이 n 마이너스 1 더하기에 그 다음 코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1 즉 요거 두 개 더해서 합이 180도 되는 관계에 관계에서의 코사인 값은 합이 0이 되죠. 그래 안 돼요? 맞죠? 합이 0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요 잡고와 요 잡고가 서로 대칭될 거 아니에요? 0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코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2랑 여기서는 코사인 n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들어가면 또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다 0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설사 짝이 없는 이런 애라고 치더라도 딱 중간에 짝수 등분하게 되면 파이를 짝수 등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거 자체로 중간에 0이고요. 홀수 등분하게 되면 두 개가 또 마찬가지로 더해서 0이고요. 어쨌든 0이 됩니다. 그런데 짝이 없는 또 다른 하나가 있죠. 걔가 바로 얘죠. 코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n. 얘는 또 짝이 없죠. 그지? 짝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요 짝이 있는 것들끼리 어차피 다 0이 될 거고 제일 마지막에 짝 없는 이 친구만 n이 여기다가 n 들어갔을 때 여기 k 이퀄 1부터 n 들어갔을 때 얘만 마이너스 1만 하나 남겠죠. 끝에. 알겠어? 그래서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2n 마이너스 1분의 4n이 되니까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답이 나오죠. 무한대면 무한대니까 얼마? 답이 얼마? 2 되겠죠. 2. 알겠죠? 그렇게 풀 수도 있고요. 지금 뒤에 답지에서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봐봐요. 요거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2n-1분의 4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파이 k 그 다음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마이너스 1분의 4 얘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어차피 뭐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인데 앞에 부분에서 얘를 xk라고 둔다면 저 친구를 xk로 둔다면 인테그랄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여기 n을 대입하면 파이죠. 파이 요 k가 1부터 n까지 대입하니까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파이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구간에 비정분함수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죠? 아니 그래서 요거에다가
정적분 dx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dx가 사실은 뭐에서 왔어야 돼요? 뭐에서 왔어야 돼? 뭐가 dx가 돼요? 응? 뭐가 dx야? n분의 파이죠? 그지? 구간포 파이를 n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n분의 파이가 돼요. 이게 n분의 파이면 없던 애를 dx로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파이분의 n을 이렇게 곱해야죠. 곱해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얘는 요거의 극한가가 그럼 얼마가 되겠어? 파이분의 2가 되겠죠. 얘는 파이분의 2가 되고 그게 정적분값 나왔고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다른 게 있나요? 그러면 좀 계산해 봅시다. x sin x 파이 빵 파이 대입하면 요거 뭐야 다 죽고 파이만 남네요. 답은 2가 되죠. 알았지? 정적분을 고쳐도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시고 빨리빨리 정리해라. 어쨌든 너희 뭐야 9월 평가원 치고 나서 애들이 좀 침울해진 것 같다. 응? 이게 막 풀이 팍 죽은 느낌인데? 왜 그래? 풀이 팍 죽었네? 저거 있었지. 어? 가만히 있었는데. 아, 근데 뭔가 좀 슬퍼 보이는데? 응? 괜찮아? 괴로우네. 응? 쌤. 응? 저도요. 사단 다 끝났어요? 옵션 나갔죠? 네. 끝냈어요. 미소 지금. 그래서 태양 쓰고 저기 무슨 어려운 여러분들 열심히 해요? 누가 열심히 하는 건데 아, 미소 무가수 가는 사이에 집에 두들고 가는 거야. 에이씨. 자, 63페이지 풀어보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 풀어봐.
자, A가 어떻게 돼요? 답을 왜 보나 이씨. 뭐 1000분의 3 맞아? 그건 맞지? 자, 여기 보세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0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다 정구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항상 1이 돼. 이게 면적이 확률이기 때문에 정구간에 대한 면적은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AT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1이 돼야 되고 얘는 3분의 1t 세제곱 A 앞에 있고 10방 이렇게 되니까 얘는 3분의 1000 따라서 A는 1000분의 3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0에서부터 10 사이가 있는데 거의 바닥을 기죠. 그래야 이 면적이 1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뭐라고 했냐면 뭘 구하래요? (8시 3분에) 출발지에 도착해요. 도착했는데 아직 차가 안 갔어. 차가 안 갔고 그 다음 그랬다가 화장실 다니고 왔더니 8시 8분이에요 8분이 이때 지수가 버스에 탄다? 다른 말로 자, 이 사건을 이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줄 긋고 밑에 이 사건 그 다음 지수가 8시 8분 이후에 도착 화장실 갔다 와서 지수가 버스 탈 수 있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응? 됐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뭐예요? 어? 구해야 되는 확률은 뭐야? 이것도 조건부 확률입니다. 알았죠? 요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어? 3분까지는 출발 안 하는 거지. 3분까지는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P의 이 조건부 A 사건의 확률이 되고요. 따라서 얘는 P의 A 곱이 E 나누기에 P의 E가 됩니다. 자, P의 E는 어떠세요? 8시 8분, 3분 도착했더니 아직 버스가 안 갔어. 그 말은 출발 시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분부터 10분까지. 요 사이에 이 부분의 면적이 바로 뭐 하는다? P의 E가 되겠죠. 즉, P의 E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T의 범위로 따지면 3분부터 10분 사이에 출발할 확률이 되고요. 얘는요, 뭐 돼요? 몇 분부터 몇 분 사이에 출발할 확률이야? T가 몇 분부터? 8분부터 10분 사이에 출발할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3에서부터 10까지 누구에 대해서 아까 FT 1000분의 3t 제곱 dt 요거 분해 그 다음 얘는 t가 8부터 10까지 1000분의 3의 t 제곱의 dt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거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계산하시면 뭐예요? 3분의 1, 3분의 1 약분되고요. 또 1000 마이너스에 얼마냐? 8의 세제곱 얘도 1000 마이너스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분모는 얼마기 쉬우? 3 빼기 27 얼마요? 973 그 다음에 1000에서 8의 세제곱이 얼마죠?
2의 9제곱인가요? 맞죠? 8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잖아요. 2의 9제곱은 510이네요. 1000에서 510이 빼고 얼마예요? 8, 그 다음에 9, 1, 8, 4, 8, 8 이렇게 됐죠? 오케이? 됐죠? 자, 페이지 68페이지. 독해력 평가. 난독증 있는 사람 중에 누구지? 자,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사건의 이름을 붙여주고 맞는 것 같은데. 맞았어? 틀렸어? 뭐지 무슨 틀리냐? 다 같이 볼게요. 이런 거요. 지금 사건의 이름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세 번째 줄에 적어도 하나가 오답을 생성하면 리스트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적어도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가 틀렸다. A가 오류를 만들 확률을 P의 A 사건에 합시다. A 사건의 확률은 0.01이고요. B가 오류 날 확률은 0.005라고.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오답을 생성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A 도 B 얘는 0.00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알았지? 오케이? 됐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독립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얘가 안 되잖아요. 독립이 아니죠. 그지? 종속의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6-1번
어떤 질문에 리스트가 기록됐다, 리스트에 기록이 됐다. 그 말은 오류가 있었다는 거야. 즉 얘를 사건을 A와 B로 표현을 하면 이거 아니에요? A가 오류가 생겼거나 B가 오류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제되었을 때 그때 A만 오답이다. 사건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뭐요? A는 오류이고 B는 오류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제?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습니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틀렸는데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A만 오답일 확률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P의 A 합 B 분의 P의 A 교 B C 요거 교집합 A 합집합 B인데 어차피 요거에 흡수되잖아요. 흡수되니까 교집합 부분은 작은 쪽으로.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여요? A 차집합 B에 해당되니까 P의 A에서 P의 A 교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P의 A 더하기 P의 B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P의 A 도비를 빼주면 되죠. 이건 나머지는 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됐지? 여기 값들 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 알겠죠? 됐지? 대답을 했었네. 자, 그 다음 답은 200 이게 계산해 보시면 74분의 49가 돼서요. A 더하기 B가 123이 돼요. 그 다음 6-2번 6-2번 봅시다. 다음 질문 읽고 우리가 답하시오. 답변 중에서 이미 추출 25개 표본에서 통증이라는 단어가 총 횟수 통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총 횟수가 525회 이상인 확률, 이거에 대한 확률이 P라고 하면 요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죠. 알았지? 근데 위에 제시문란에서 초고를 보시면 확률 변수 X가요. 요거예요. 전체 생성 문서들 전체에서 한 개의 답변 문서에 통증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X회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막 봐봐요. 이럴 거 아니야. 얘네들이 전체 모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생성 문서들이 막 있을 거 아니고 여기에 통증이라고 하는 애들이 각 문서마다 통증이라는 빈도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몇 회, 몇 회, 몇 회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죠. 여기서 통증이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데 이 하나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가 나오냐 하면 M개가 나온다. 정규 분포예요. 평균이 M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분포를 따를 텐데, 이런 분포를 따를 텐데, 이 분포를 확정 지어 주려고 하면, 위에 있는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P에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모집단에서의 횟수니까 요 분포 속에서 답을 해주면 돼요. 에이? 뭐 했어? 이씨. 지금 요 두
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찾아야 되거든요. 평균하고 표준편차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표준화를 통해서 보이면 돼요. 표준화 하는 과정이 뭐였더라? 어떤 확률 변수에서 평균만큼 이동을 해요. 한 다음에 다시 그 간격을 뭐에 맞춰준다? 시그마로 나눠서 표준편차를 1의 크기로 만들어주는 게, 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변수가 표준화 변수고요. 표준화 변수는 반드시 정규 분포에서 뭐를 따른다? 평균이 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인 분포를 따르니까 얘는 미리 계산되어진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미리 계산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이 딱 곡선이 고정된 모양이에요. 완전하게 딱 고정된 모양이고요. 그때 0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 표준화 상수값이 1까지면 요거 미리 계산한 값이 0.3414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되어진 것들이 그죠? 알았지? 그게 표로 나올 때도 있고 따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얘는요. 그럼 표준화 시켜봅시다. 뭐로 나눠야? 표준화 시키려면 뭘로 나눠야 돼요? 시그마로 나눠야겠죠? 시그마로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시그마가 어차피 양수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값 z가 시그마 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44인데요. 아이 얘는 봐봐요. 표준화 변수 z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죠. 이게 z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 플러스 시그마 분의 10 1 확률이니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 플러스 시그마 분의 10 따라서 요거는 요거 두 개 합쳐서 이런 면적이 된다는 거고, 그제? 요거의 반쪽은 요거의 반이 되겠죠. 0.9544의 반이 얼마예요? 0.477이죠. 아닌가? 그러면 0.477의 면적을 가지게 하는 확률 변수 z가 0에서 항상 시작하는데, 이거 표준 정규분포를 보시면 언제나 0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그 확률의 값이 0.477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 표준화 상수가 2죠. 네. 2니까 이 값이 2가 돼야겠죠. 그럼 시그마가 얼마겠니? 5가 되겠죠. 알겠죠?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눈빛이 아니야? 시그마가 5입니다. 따라서 그래요. 그 다음 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봅시다. 얘는 일단 뭐 가야 돼요? m 가야 되니까 표준화 시키려면 먼저 평균을 m으로 옮깁니다. 0으로 옮깁니다. 0으로 이렇게 옮기고요. 그 다음 뭐로 나눈다? 시그마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표준화 변수가 됐고요. 그때 표준화 상수 자리가 이 자리로 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0.5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리했을 때 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0.5를 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얘가 이렇게 있고요. 그때 시그마 분의 25 마이너스 m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0.3413이 돼야 되죠. 얘가 0.5니까. 그럼 0.3413에 해당되는 이 값이 얼마가 돼? 1이 돼야겠죠. 맞지? 표를 보시면 1입니다. 1. 표준화 변수 자리가, 표준화 상수 자리가 1이에요. 그래서 25 마이너스 m은 시그마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m은 20.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됐네요. 모집단에서의 분포의 특징이 확정이 됐습니다. 평균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5인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맞죠? 그런데 물어보는 내용이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확률변수 x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응? 확률변수 x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아니? 가령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왜 안 돼요? 얘의 문구가 아니니까. 모집단에서의 문구가 아니에요. 거기서 너희들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면 추출, 그 다음에 25개, 표본 이런 말들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모집단에서 파생되어진 25개씩 계속 뽑아서 뽑을 때마다 25개 내에서 평균 내고 25개 내에서 다시 평균 내고 하는 그런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정규는 똑같이 가는데 평균은 다르지 않죠. 평균은 똑같으나 뭐만 달라진다? 표준 편차만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달라져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집니다. 왜 작아져요? 왜 작아져요? 평균에서 너무 많거나 너무 작은 것들은 봐봐 25개씩 처음에 여기 데이터 하나 그러니까 만들어낸 내용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생성된 내용 25개를 만들어요. 25개 여기에서 25개 내에서 하나가 차지하는 평균을 만들어요. 걔를 x바1이라 하자. 그 다음 또 만들어요. 그 중에서 평균을 내가지고 x바2 이렇게 할 때 이미 여기 평균을 낼 때 너무 극단적으로 많거나 극단적으로 작았던 애들은 지워지겠죠. 평균에 녹아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차가 심했던 애들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표준 편차가 낮아져요. 알았죠? 편차가 낮아져요. 보다 평균값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얼마만큼 가까워지냐 고민하지 마. 어차피 너희들은 요거 뭐로 나누대요? 봐봐요. 모집단의 분포가 m의 시그마 제곱이면 표본 집단의 분포는 평균은 같으나 2의 x바나 그러니까 이런 x바들을 다시 평균을 하나 모집단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평균 내나 어차피 똑같은데 얘는 같으나 뭐는 달라진다. 표준 편차는 뭐만큼 작아진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작아진다고. 알았죠?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바로 시그마 x바인 거죠. 알았지? 이건 모 표준 편차고요. 모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를 뭐로 나눈 것만큼 모 표준 편차는 뭐잖아요. 5를 뭐로 나눈 것만큼 루트 25로 나눈 것만큼으로 작아집니다. 누가? 시그마 x바가. 따라서 시그마 x바는 1이 되겠지. 즉 x바의 분포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20의 1의 제곱을 따라가요. 알았지? 그러면 물어보는 내용은 뭐야? 물어보는 내용은 뭐야? 물어보는 내용이 뭐야? 이 25개씩 묶인 패키지에서 총 횟수가 525회 이상이니까 알았죠? 총 횟수는 여기에서 나온 것들에 봐봐요. 이렇게 된 거라고. 먼저 첫 번째 생성 내용에서 하나 개수, 그 다음 두 번째 개수 쪽에서 25번째 개수를 다 더해서 25로 나눈 게 x바인데요. 이 x바 5번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맞죠? x바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결과에서 총 횟수는 이거죠. 이게 총 횟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총 횟수는 거꾸로 뭐가 되냐? 표본 평균에다가 25를 곱한 게 총 횟수가 되고요. 이게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이게 이건데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525 이상 됩니다. 알았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 입장, 여기 표본 내에서 한 개 입장에서 보면 몇 개 이상? 21개 이상.
이걸로 나눈 거. 알았죠? 어? 이거 1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P의 X바가 21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얘 표준을 하시면 이 친구의 평균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1이죠. 1. 이 1은 시그마 X바입니다. 따라서 21 마이너스 20 하고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표준화 상수자리고요. 이게 표준화 변수가 되니까요. 결국은 요거의 확률은 이거와 같습니다. 이거와 같으니까 표준화했을 때 0이 있고 1이 있으면 요 구역이죠. 요 구역은 어떻게 구해요? 아까 이 구역 0에서부터 1 사이 구역의 면적이 0.3413이죠. 3413이니까 0.5에서 빼줘야 돼요. 얘는 0.5에서 P의 Z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즉 0.5에서 0.3413을 빼면 7, 8, 그 다음에 5, 1, 1587 이렇게 되나? 알겠죠? 이해됐어요? 빨리 정리하시오. 아, 너 표정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정인데. 30점 어? 30점 뭐라고? 30점 30%만 안다고? 이씨. 이게 그럴 내용이야? 확통했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했는데 이걸 모른다고? 추출, 표본 이런 거 나오면 일단 X바들의 분포에서 찾는 거예요. 알았죠? X바들 지금 이 문제처럼 X바들의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뭐예요? 추정은 얘의 성격을 몰라. 얘를 몰라. 모르니까 얘가 확정적으로 몰라요. 모르니까 추정을 하는 단계라고. 그거는 뭐가 나오느냐? 추정의 문제는 반드시 신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뢰도가 안 나오면 추정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이해했어?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